이재명 대표 암살 미수 사건 심층 분석 보고서, 사건 개요 및 사건 현장 분석, 사건 발생 배경과 시간별 경과. 2024년 1월 2일 오전 10시 27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도 신공항 건설부지 시찰 후 대항전망대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하던 중 피습을 당했다. 67세의 김진성은 내가 이재명이라는 글귀가 적힌 파란 종이 왕관을 쓰고 지지자로 위장하여 접근, 대표님, 사인 하나만 해주세요라고 말하며 펜과 종이를 건넨 후 개조된 등산용 칼로 이재명 대표의 목 부위를 찔렀다. 현장에서의 즉각적인 대응은 비교적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10시 29분 경찰 신고가 접수되고 신속대응팀이 구성되었으며 10시 47분 이재명 대표는 의식을 유지한 상태로 구급차에 탑승하여 10시 51분 부산대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현장 보존의 문제점과 경찰 대응 분석. 혈흔 물청소의 심각한 문제점. 이재명 대표가 병원으로 이송된 지 불과 15분 후인 11시 6분 형사기동대 봉고차가 현장에 도착하여 생수병 묶음을 내려놓기 시작했다. 11시 9분 경찰이 범행 현장에 나무데크에 남아있던 이재명 대표의 출혈 자국을 생수를 뿌려가며 물청소하기 시작해 모든 혈흔을 제거했다. 현장 보존 원칙의 심각한 위배. 경찰은 혈흔 현장을 검은 우산으로 가려놓았을 뿐 폴리스라인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출혈 흔적이 있는 현장 사진을 촬영하지 않은 채 모든 현장 혈흔을 식수용 생수병으로 제거했다. 이는 동일한 시기에 발생한 배현진 의원 피습 사건에서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과학수사대가 현장 감식을 실시한 것과 극명하게 대조된다. 증거 확보에 부실. 이재명 대표가 피습 당시 착용했던 혈흔이 묻은 와이셔츠는 사건 발생 3일 후에야 의류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발견되었다. 경찰이 의료진에게 옷을 버리지 말라고 보관 요청만 했어도 이러한 해프닝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범행 동기 및 범행 도구 분석. 범행 도구의 특성 및 개조 과정. 등산용 칼의 치밀한 개조. 김진성이 사용한 흉기는 날 길이 12cm, 전체 길이 18cm의 등산용 칼로 2023년 4월경 온라인으로 구매한 후 양날을 예리하고 뾰족하게 갈아 개조했다. 칼자루 부분을 제거하고 흰색 테이프로 감아 은밀한 휴대와 효과적인 찌르기가 가능하도록 변형했다. 살인 연습까지 병행한 계획범행. 김진성은 자신의 부동산 사무실 옆 화단에 있는 나무에 사람 목 높이를 표시하고 수시로 칼로 찌르는 연습을 했다. 이는 단순한 우발적 범행이 아닌 장기간에 걸친 치밀한 계획 살인임을 보여준다. 우발적 단독 범행이 아닌 증거들. 사전 답사와 스토킹. 김진성은 2023년 12월 13일 이재명 대표의 부산 일정에 참석하여 같은 파란색 머리띠를 착용하고 이 대표를 따라다닌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범행 전날인 1월 1일에도 칼을 소지한 채 봉화마을과 평산마을로 이 대표를 따라다녔다. 총 5차례의 암살 시도. 검찰 수사 결과 김진성은 2023년 6월부터 이재명 대표가 참석하는 총 5차례 행사에 따라다니며 범행 기회를 엿봤다. 이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암살 계획의 실행 과정이었다. 방조범의 존재. 부산지검은 김진성의 범행을 도운 어씨 75를 살인미수방조 및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어씨는 김진성의 범행 계획을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 이유가 기재된 메모를 외부에 발송해주기로 승낙하고 실제로 일부 발송했다. 국정원의 대응과 보고서 분석. 김상민 국정원장 특별보좌관의 커터칼 살인미수 사건 보고서. 보고서에 심각한 왜곡. 김상민 전 국정원장 특별보좌관이 2025년 4월 3일 작성한 보고서는 제목부터 커터칼 살인미수 사건으로 명명하여 18cm 길이의 개조된 등산용 칼을 단순한 커터칼로 왜곡했다. 이는 사건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축소 왜곡이다. 정치적 편향성. 김상민 특보는 윤석열 김건희의 최측근으로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표적 수사에 앞장섰으며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신청했다가 무산된 후 김건희의 요구에 따라 국정원장 법률특보로 임명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국정원의 테러 지정 거부 결정. 테러 지정 배제 결론. 김상민 특보의 보고서가 작성된 한 달여 후인 2025년 5월 14일 국정원이 국무조정실에 해당 사건 테러 지정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결론을 통보했다. 이는 법원이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확정 판결한 사건을 단순 범죄로 격화시킨 것이다. 정상적인 절차 무시. 국정원 대테러국장은 기획조정실 법무처라는 정상적인 법률 자문 조직을 무시하고 김상민 특보에게 법률 검토를 요청했다. 이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의도적인 절차 우회로 해석된다. 사회적, 정치적 반응 및 그 영향. 공식 발표의 진위 문제. 국무총리실의 1cm 열상 발표. 사건 직후 대테러 종합상황실에서 배포한 문자에는 소방 목부위 1cm 열상으로 경상 추정이라고 기록되었으나 실제로는 길이 1.4cm, 깊이 2-2.5cm의 자상으로 내경정맥 손상까지 발생했다. 열상 피부가 찢어진 상처이 아닌 자상 찔린 상처이었으며 실제 상처 크기도 더 컸다. 4가지 사실. 왜곡. 초기 보고서에서 차량 이동 중 실제는 인터뷰 중, 과도 실제는 등산용, 칼 1cm 실제는 1.5cm, 열상 실제는 자상 등 4가지 핵심 사실이 왜곡되어 발표되었다. 언론과 정치계의 반응. 정치적 파장. 제22대 총선을 3개월 앞둔 상황에서 발생한 제1야당 대표 피습 사건은 정치권에 큰 충격을 주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사건을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지지율에 미친 영향. 이재명 대표는 피습 8일 만에 퇴원하며 전쟁 같은 정치를 끝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 사건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동정 여론을 불러일으키며 정치적 지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있다. 범행의 진위와 의혹 분석, 계획된 암살 미수 사건의 증거들, 장기간 준비된 계획 범행. 김진성은 최소 9개월간 2023년 4월-2024년 1월 범행을 준비했다. 등산용 칼 구매, 개조 작업, 살인 연습, 대상자, 스토킹, 범행 현장 사전 답사 등 모든 과정이 체계적으로 이뤄졌다. 정치적 동기의 명확성. 김진성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해자 주도로 종북 세력이 공천을 받아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가 차기 대통령이 되는 것을 저지하겠다는 의도로 범행했다. 이는 명백한 정치적 테러의 동기를 보여준다. 국가기관들의 의심스러운 대응, 증거인멸 의혹, 경찰의 성급한 물청소, 폴리스라인 미설치, 혈흔 의혹 확보 지연 등은 체계적인 증거인멸 시도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특히 동일 시기 배현진 의원 피습 사건과의 대조적 처리는 의혹을 더욱 증폭시켰다. 국정원의 축소 은폐 시도, 김상민 특보의 커터칼, 미수보고서와 테러 지정 거부 결정은 조직적인 사건 축소 은폐 시도로 평가된다. 유사 사건 비교 분석, 역사적 정치인 암살 미수 사건들과의 비교, 박근혜 대통령 피습 사건 2006년 문윤구가 커터칼로,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를 습격한 사건에서는 경찰이 정상적인 현장 보존을 실시했으며 범인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되었다. 이재명 사건의 징역 20년 구형과 대조된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 피습 2015년, 김기종이 칼로 리퍼트 대사를 습격한 사건에서도 징역 15년이 구형되었다. 검찰은 이재명 사건을 사상 초유의 선거범죄로 규정하며 더 높은 형량을 구형했다. 미국 정치인 암살 사건들과의 비교. 미국 역사상 링컨, 가필드, 맥킬리, 케네디 등 4명의 대통령이 암살되었으며 레이건 대통령도 암살 미수를 당했다. 이들 사건에서도 배후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는 점에서 이재명 사건과 유사성을 보인다. 경호 체계의 문제점, 한국과 일본의 경호 비교. 일본 언론은 아베 전 총리 피격 당시 일본 경호의 허술함을 지적하며 2022년 박근혜 전 대통령 소주병 테러 당시 한국 경호원들의 신속한 대응을 모범 사례로 평가했다. 그러나 이재명 사건에서는 경호 공백이 드러났다. 중요성과 차별화되는 점, 제1야당 대표 대상 최초 살인 미수. 이재명 피습 사건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제1야당 대표를 대상으로 한 최초의 살인 미수 사건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 총선 직전 발생한 정치적 의도, 제22대 총선을 3개월 앞둔 시점에서 발생하여 선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려 한 계획적 정치 테러라는 점에서 기존 사건들과 차별된다. 국가기관의 조직적 은폐 시도, 경찰의 현장 증거인멸과 국정원의 테러, 지정 거부 등 국가기관들의 조직적 대응이 문제시된 점에서 이전 사건들과 구별된다. 결론적으로 이재명 대표 암살 미수 사건은 단순한 우발적 범행이 아닌 장기간 계획된 정치적 테러로 범행의 치밀성, 정치적 동기의 명확성, 국가기관들의 의심스러운 대응 등을 종합할 때 대한민국 헌정사상 가장 심각한 정치적 암살 시도 중 하나로 평가된다. 특히 윤석열 정권 하에서 경찰과 국정원의 조직적 축소 은폐 시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로 전면적인 재수사와 진상규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